숨이 점점 부족해진다. 어서 나가야 한다. 눈을 떠도 검은 물속뿐이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짓누른다. 손끝으로 거친 바위벽을 더듬으며 비좁은 틈 사이를 겨우 앞으로 밀고 나아간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분명 출구는 이 앞이다. 그런데 길이 없다. 아니,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다. 2005년 8월 17일, 오늘도 다 같이 모였다. 제니퍼의 남자친구 블레이크, 스콧, 조셉, 헌들리.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도 꽤 마셨다.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 갈지 이야기하던 중 제니퍼가 갑자기 새로운 장소를 꺼냈다. 골룸의 동굴. 그 말을 듣자 잠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그 동굴은 우리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다. 정확히는 다른 이름으로 더 유명했다. 죽음의 동굴. 이름부터 별로였다. 솔직히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자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도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동굴 끝까지 갔다가 입구로 돌아오자마자 기절했었다고. 죽을 만큼 무서웠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죽을 만큼 무서웠던 곳을 왜 다시 가고 싶은 걸까? 처음에는 다들 위험한 것 아니냐며 망설였다. 하지만 제니퍼는 계속 우리를 설득했다. 내가 해봤잖아. 천천히만 하면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해. 한 명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위험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렇다고 친구들만 보내고 혼자 남는 것도 싫었다. 그런데 문득 시간을 보니 이미 새벽. 술도 아직 덜 깬 상태였기에 나는 제니퍼를 보며 물었다. 지금 가자고? 제니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니까 더 재밌잖아. 친구들은 웃었고 어느새 모두 당연한 것처럼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만 괜히 겁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도 말없이 따라 나섰다. 사실 끝까지 내키지는 않았다. 우리는 바로 출발했다. 시간은 새벽 3시. 술기운도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 갑자기 결정한 일이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바지와 샌들, 랜턴도 하나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동굴을 탐험하러 간 복장이라기보다 그냥 밤에 산책을 나온 사람들에 가까웠다. 헌들리는 함께 오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출근해야 한다며 우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니퍼, 블레이크, 스콧, 조셉, 그리고 나. 5명이었다. 골룸의 동굴은 원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라 오래전에 버려진 폐광이라고 했다.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물 웅덩이를 지나야 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정신이 들 만큼 물이 차가웠다. 그 물을 지나자 허리를 숙여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이어졌다. 제니퍼는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동굴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입구에서 약 15m 정도를 걸으면 갈림길이 나오고 오른쪽은 오래된 광산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왼쪽이라고 했다. 왼쪽 길 역시 비슷한 길의 통로가 이어졌고 그 끝에는 막다른 공간이 하나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곳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한다. 그 아래에야 비로소 제니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소가 있다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막다른 길 바닥에 난 작은 구멍 하나.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그 작은 구멍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 막다른 길 끝에 도착했을 때 제니퍼는 바닥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구멍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물이 고인 틈처럼 보였을 뿐.
하지만 제니퍼는 그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구멍 근처에는 낡은 로프가 하나 묶여 있었다. 로프는 물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제니퍼 말로는 예전에 이곳을 찾았던 누군가가 남겨둔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물속에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로프를 손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도착하면 로프를 한번 당겨 남아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그 신호를 확인한 뒤에야 다음 사람이 잠수하는 방식이었다. 길은 길지 않다고 했다. 약 4.5m. 하지만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 중간에서 몸을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번 들어가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끝에는 작은 공간이 있다고 한다. 물이 반쯤 차 있고 천장 쪽에는 공기가 남아있는 방. 제니퍼는 그곳을 에어 포켓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동굴 탐험이라기보다 숨을 참고 물속 구멍을 통과하는 일에 가까웠다. 우리는 반바지와 샌들 차림이었고 랜턴도 하나뿐이었다. 그때 조셉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아마 우리 중 가장 정상적인 판단을 한 사람은 조셉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제니퍼는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처럼 로프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로프가 한번 당겨졌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다음은 내 차례.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제니퍼가 이미 들어갔고 뒤에서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을 떠도 보이는 건 거의 없었다. 손에 닿는 로프만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생각보다도 좁아서 어깨와 무릎이 바위에 닿았다. 숨이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쯤 머리가 물 밖으로 올라왔다. 그곳에는 정말 작은 방이 있었다. 물이 가슴께까지 차 있었고 천장은 낮았다.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다. 제니퍼는 먼저 와서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곧 블레이크가 들어왔고 그 다음 스콧도 도착했다. 4명 모두 무사히 그 방에 들어왔고 우리는 한동안 그곳에서 웃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물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들떠 있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다는 생각,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 제니퍼가 왜 이곳을 다시 오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저 하나의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서로 장난을 치고 차가운 물을 튀기며 웃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공기가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좁은 공간 안에는 우리 넷뿐이었다. 물이 반쯤 차 있었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젖은 옷은 무거워졌고 몸도 점점 식어갔다. 차가운 물 속에 오래 서 있다 보니 발끝 감각도 조금씩 둔해지는 것 같았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나 보다. 먼저 제니퍼가 입을 열었다. 이제 돌아가자고. 들어올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가기로 했다. 제니퍼가 먼저 나가고 반대편에 도착하면 로프를 한번 당긴다. 그 신호를 확인하면 다음 사람이 들어간다. 올 때와 똑같은 순서였다. 제니퍼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로프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30초. 아직 신호는 없었다. 조금 늦는 건가 싶었다. 1분. 나는 무심코 로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곧 흔들리겠지. 곧 도착했다는 신호가 오겠지. 그런데 1분이 지나도 로프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블레이크와 스콧도 로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차례는 나였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로프를 붙잡은 채 물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눈을 떠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끝으로 로프를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순간 갑자기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바위도 로프도 아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더듬기 시작했다. 젖은 옷, 차가운 팔, 그리고 머리카락.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몸을 힘껏 밀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움직여보려고 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내 앞을 막고 있는 건 제니퍼였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밀었다. 있는 힘껏. 하지만 좁은 통로 안에서는 몸을 움직일 공간조차 없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물이 일렁일수록 앞은 더 보이지 않았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고 팔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나는 죽었다. 제니퍼의 바로 뒤에서. 아리엘의 기록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이 물속으로 들어간 뒤에도 에어포켓 안에는 두 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이크와 스콧. 두 사람은 아리엘이 무사히 빠져나가 로프를 당겨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30초가 지나도 1분이 지나도 신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이크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 역시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좁은 수중 터널 안에서 이번에는 아리엘의 시신이 그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역시 그들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에어포켓에는 스콧 혼자 남았습니다. 한 사람씩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신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콧도 직접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입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블레이크의 등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리엘이, 그리고 가장 앞에는 제니퍼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신이 차례대로 출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스콧 역시 그들을 지나지 못했고 결국 네 사람 모두 서로의 등 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전 6시 25분. 입구에서 기다리던 조셉은 오랫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작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조대는 동굴 내부의 정확한 구조를 알지 못했고 4명이 들어간 뒤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수중 터널에 구조대원까지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직접 진입하는 대신 펌프를 이용해 수중 터널의 수위를 먼저 낮추기로 합니다. 차가운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몇 시간 뒤 구조대는 마침내 네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위를 충분히 낮춘 구조대는 마침내 수중터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네 사람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됩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구를 향한 자세로. 사고 이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조셉이었습니다. 그날 동굴에 함께 들어갔던 5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조셉이 네 사람의 탈출을 막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셉이 입구를 의도적으로 막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셉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비교한 결과 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셉에 대한 의혹은 해소됐지만 또 다른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포켓을 떠난 제니퍼는 도대체 왜 출구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일까? 그녀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동굴을 여러 차례 탐험했던 브라이언 램프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이 수중 터널에는 출구를 지나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한번 출구를 지나면 몸을 돌릴 수 없기에 손으로 벽과 천장을 더듬으며 다시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같은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간신히 출구를 다시 찾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증언했죠. 문제는 당시 터널 안의 시야였습니다. 네 사람이 차례로 물속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침전물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시야가 완전히 사라지는 틸트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손끝에 닿는 로프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만약 제니퍼가 출구를 지나친 뒤 패닉 상태에서 로프를 놓쳤다면 불과 몇십 센티미터 앞에 출구가 있어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판단한 결론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죽음의 동굴 입구에는 우리 네 사람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동굴 입구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작은 수중 터널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얼마 후 제니퍼의 가족이 남긴 인터뷰를 읽게 되었다. 너무 슬프지만 제니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일을 하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괜찮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끝까지 내키지는 않았다.